6장. 어둠이 짙게 깔린 회장의 집무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낡고 바랜 초상화들이 벽에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그림자들은 방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듯 흐릿하게 흔들렸다. 이 집무실은 한때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그 영광을 잃어버린 듯했다. 무거운 가구들이 놓여있는 방 안의 공기는 단단히 눌린 듯 숨조차 내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다. 정우성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눈은 한순간 회장의 모습을 향했다가 이내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숨이 폐 깊숙이 박힌 채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차가운 나무결이 그의 피부를 통해 느껴졌지만 그는 그 불편함마저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고 입술은 긴장감에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가는 듯한 깊은 사색 속에 잠겨 있었다. 회장님, 정우성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고요를 깨며 낮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결의가 묻어 있었다. 저도 선수로 뛰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근성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삶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기엔 이제 너무 늦은 것 같고 무엇이든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가락을 책상 위에서 부드럽게 두드리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손가락의 리듬은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처럼 느리게 반복되고 있었다. 회장의 얼굴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고요했다. 그의 눈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탓에 다소 피로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작은 의심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성을 바라볼 때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을 말없이 정우성을 바라보던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창밖에는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쓸쓸히 흔들리는 나무 가지들이 있었다. 마치 그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흐릿한 장면들이 그 가지들처럼 흔들리는 듯 보였다. 어허, 이 사람아.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나 그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늙은 무기수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내겐 이제 남은 게 없어. 시간도 의지도 꿈도 모두 한낱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지. 정우성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에 잠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온 대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는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정우성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강해졌다. 저도 17년 받았습니다. 26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꿈은 여전히 꿈이니까요. 회장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그 흐린 하늘과 쓸쓸한 나무들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 기억들이 현재의 현실과 교차하는 듯 회장의 시선이 다시 정우성에게로 돌아왔다. 꿈이라. 회장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한숨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렇다면 네가 이뤄야 할 꿈은 무엇이냐? 정우성은 그 물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그리곤 다시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회장은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기억하게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야. 꿈을 이루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우성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의 눈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회장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졌다.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그는 이제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무거운 기억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7장. 회장은 다시 한번 정우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책상 위로 내려가 노란 명찰에 멈췄다. 손가락이 그 명찰을 가볍게 쓸어내리자 마치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 깊은 사색의 일부인 듯 보였다. 그 명찰에 새겨진 글자는 빛을 반사하며 희미하게 반짝였고 회장은 잠시 그 글자들을 응시했다. 어떤가?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며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미니게임 한번 해보겠나? 삶이 나를 시험하려 한다면 나도 다시 한번 시험에 응해야 하지 않겠나? 정우성은 회장의 말을 곱씹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회장의 제안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회장은 무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차분했으며 그가 걸어갈 때마다 바닥이 약간씩 삐걱거렸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그의 머리칼을 살짝 흩날렸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멈춰서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측근에게 손짓을 했다. 측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8장. 황량하고 낡은 운동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넓은 흙바닥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몇몇 자리에서는 붉게 바랜 벽돌이 드러나 있었다. 그 벽돌들은 한때 이곳이 새로웠을 때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에 먹혀 사가버린 잔재에 불과했다. 운동장은 마치 버려진 전장처럼 을씨년스러웠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든 수감자들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흥분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바람이 불어오며 먼지가 일었지만 그 누구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와 마주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회장의 측근이 운동장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정우성과 노란 명찰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그가 던진 말은 마치 무거운 쇳덩이가 운동장의 정적을 깨는 듯했다. 오늘은 20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내일 모레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번 게임은 추력을 걸고 하도록 하지. 운동장에 가득 찬 침묵은 더더욱 짙어졌다. 정우성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묵직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의 발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고 마른 흙먼지가 그의 발 아래서 조용히 흩날렸다. 노란 명찰 역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고 그 자신감이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라놓았다. 정우성도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9장. 운동장은 넓고 황량했다. 흙바닥은 마치 무성의하게 내버려진 듯 군데군데 균열이 생겨 있었고 그 틈새로는 이미 오래전에 바스러진 벽돌이 보였다. 주변을 둘러싼 철조망은 날카롭게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그 철조망 너머로는 초라한 건물들이 저물어가는 태양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저녁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그 붉은 하늘 아래 정우성은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고 그의 발 아래서 마른 흙먼지가 바람에 날렸다. 그의 심장은 무거운 고동을 치며 결전을 앞두고 있었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긴장감을 누르려 애썼다. 운동장 구석에 서 있던 방위가 서서히 정우성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이 흙바닥을 스칠 때마다 부서진 벽돌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방위의 얼굴에는 걱정과 긴장이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드러났고 그의 눈빛은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으며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속삭임처럼 들렸다. 조심해, 방위는 경고하듯 말했다. 저 노란 명찰 신참이지만 이미 5연승을 달렸어. 그러다 징벌을 받았고 그게 그의 경력을 끝낼 뻔했지. 성격이 고약하고 실력도 뛰어나. 이번 승부 단순한 게 아닐 거야.
뭔가 더 큰 일이 걸려 있을 거야. 정우성은 잠시 멈춰서서 방희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눈동자가 운동장의 흙바닥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방희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입계는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방희를 응시하며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다짐을 넘어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준비가 돼 있어. 정우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차례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방희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운동장으로 걸어나갔다. 저녁의 붉은 하늘 아래에서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승부뿐이었다. 긴장이 고조된 운동장에는 두 사람의 결연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열장, 운동장 중앙.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낡고 황폐한 운동장은 마치 거친 전장과도 같았다. 그곳에는 철조망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너머로는 수용자들이 촘촘히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고 누구도 이 결전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었다. 노란 명찰이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자신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맞은편으로 정우성도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운동장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휘몰아쳤으나 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란 명찰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으로 빛났고 그 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포기하지 그래. 이런 곳에선 몸이 재산이란 걸 모르나? 잘못해서 크게 다치면 그때 가서 후회할걸. 여긴 그냥 몸싸움이 아니야. 인생이 걸린 싸움이지. 정우성은 그 도발에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강단은 명백했다. 그쪽은 말로 싸움을 하나 보군. 내가 배운 싸움은 몸으로 하는 거라. 내가 누군지 상관없지 않나. 오시죠. 노란 명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제법이군.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11장. 노란 명찰은 정우성의 도전적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의 전신이 강철처럼 긴장하며 몸의 중심이 낮아졌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그의 시선이 정우성의 몸 전체를 훑었다. 갑자기 그는 마치 스프링처럼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의 동작은 전광석화 같았고 운동장의 흙바닥은 그의 발 아래서 강하게 튀어오르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노란 명찰은 허공을 가르며 빠르게 접근했다. 그의 근육이 강력하게 수축하며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정우성의 몸통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주먹에는 그의 모든 힘이 실려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치명적인 위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팔은 단단한 철근처럼 뻗어나갔고 주먹의 끝에서 빛이 번뜩였다. 주변의 공기가 그의 동작에 따라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날 정도로 팽팽해졌다. 하지만 정우성은 그 공격을 미리 예견한 듯 몸을 비틀며 빠르게 회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을 가르는 듯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